시작할까요? 예. 지난주에 아마 이제 제가 사회적 경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낯설고, 저희가 무슨 말하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난주 개혁을 좀 되돌려 보시면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게 자본주의를 갖다 부정하는 건 아니랬죠. 예, 자본주의 경제가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장점만을 계속 봤거든요.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단점은 그냥 장점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게 자꾸 묻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어떤 사회든지 뭔가 좀 안 좋은 것은 그걸 갖다 빨리 해결해야 되고 조금 이렇게 뭔가 도려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지금까지는 이제 뭐 개발, 성장하고 개발에다 너무 치중한 나머지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성장만 가지고는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경제가 이제 워낙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다시 다리를 짓는다 뭘 한다 해가지고 그 경기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가더라도 반짝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걸 보려고 하니까 자본주의가 가지는 병폐를 갖다 좀 수정하면서 그 수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뭐 사회적 경제다 이래 보시면 되고, 이 이제 오늘 공유경제 말씀은 오늘 조금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공유경제는 뭐 사회적 경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유경제 하면 일단은 많이 들어보셨죠? 공유경제 하면 뭐 자동차를 갖다 공유한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을 공유한다, 뭐 물건을 공유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그 한국 사회에 조금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슈가 좀 되기 시작했고, 정확히 한 10년 정도 전입니다. 그때 그 경상남도하고 창원시에서 이 공유경제를 좀 어떻게 해볼까 하고 저희들이 한번 공부도 하고 행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경남에서 묻혀버렸어요. 묻혀버리고, 그때도 부산에서도 같이 조금 갔었는데 부산도 묻혀버리고 서울에서만 조금 반짝했고요.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막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뭐 공유경제가 무슨 공유 나눠줄 것도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버리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뒤에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공유경제가 다시 이제 조금 부상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공유경제를 이제 주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경제는 사실은 정의라는 거는 앞에서 사회적 경제도 그렇지만 확실한 정의는 아직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표준이다, 이게 뭐 공유경제다고 딱 정의 내리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 학자들 중에서 이럴 거다는 게 많은데, 뭐 공유경제 이제 쉐어링 이코노미 해가지고 쉐어하는 거 있죠. 공유하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물건을 물건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막 경제 활동을 하는 거고,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 빌리고 뭐 나눠 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사회적 경제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사회적 경제 모델은 이 공유 경제의 플랫폼들이 거의 다 이제 이 기반 인터넷이나 뭐 폰을 본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확산되지, 오프라인에서는 잘 안 되거든요. 그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제 뭐 하버드 대학의 그 2008년 12년 전이죠. 공유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상업 경제를 대척점에다 세워두고 문화에 대한 가격이 뭐 규제되지 않고 뭐 공유 경제를 정의하고, 또 뭐 공유 참여는 나와 뭐 유익이다 하고 상업 경제를 구분하는 기준을 언급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유 경제하고 상업 경제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공유 경제와 상업 경제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공유 경제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아시는 게 자동차 있죠. 자동차 카풀 말고요. 카풀 말고 그 자동차 이렇게 대여하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타다 말고요. 그러니까 리스, 네? 에이전트. 뭐 하여튼 뭐 렌트
이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버벅거리면 안 되는데. 그 뭐죠? 그 이름 까먹어버렸네. 막 우버가 있을 수, 우버는 이제 택시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카쉐어링 하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타다는 지금 이제 서울에서 하다가 이제 지금 만든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동차를 공유한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에어비앤비 있죠. 집이나 이런 걸 공유한다 했을 때 상업경제하고 공유경제 저는 기준이 가장 큰 차이점이 뒤에도 이제 뒷페이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공유를 해가지고 거기서 창출되는 가치 있죠. 그 가치가 과연 누구에게 가느냐. 누구에게 가느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동차를 5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자동차를 5대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한 대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4대는 당장 필요 없잖아요. 그걸 이제 쉐어했습니다. 공유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자동차 4대를 빌려가지고 저한테 사용료를 주겠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그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럼 그 사용료가 돈이라는 가치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저한테만 오죠.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 4분이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쉐어해가지고 그 돈을 기회비용도 관점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갖다가 빌려주고 하는 사람들이 상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앞에 사회적 경제가 일반 자본주의 기업하고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즉 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공유경제가 많이 통용되는 곳은 전부 다 상업경제를 바탕에 둡니다. 자본주의 기업을 바탕에 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름은 공유경제다 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포장이 됐는데 결국 그 가치들이 시민사회 전체에 가는 게 아니라 몇 명에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딱 대비되는 게 누비자 있죠. 누비자는 어떻습니까? 소유가 누굽니까? 시민이잖아요. 창원시니까 시민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어때요? 통용되는 거는 수익이 발생되면 누구한테 갑니까? 시민에게 다시 다 환원되는 구조예요. 그죠? 예. 자, 여기 지금 저 끝에 보시면 공유공간대 있죠? 우리 요 공간, 이제 보태가로 공유공간대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은 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겁니까? 예? 제 거 아니죠? 제가 센터장이긴 하지만 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만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공유 공간을 공유해 드릴게요 할 때는 뭔가 받죠. 대여료를 받든지 뭔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저는 어떻게 해요? 저를 위해서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적인 공간이라면. 네. 그래서 그걸 조금 저는 딱 이게 은밀하게 나누어서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도시재생 유디를 통해 가지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기업을 만들면 사회적 경제기업을 만들어서 그 기업이 공유경제의 개념으로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갖다가 쉐어링하면 거기서 나중에 사용료나 뭐나 가치가 들어와 가지고 그 기업이 주주 몇 명이 아닌 그 지역 전체를 위해서 다시 환원을 하는 구조잖아요. 그래 되면 그게 공유경제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가 주주예요. 그러고 몇 명 주주끼리 해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이름은 공유경제다 해서 가치를 갖다가 그러니까 공유를 해서 거기 나온 가치를 그냥 우리가 가지고 가버리고 지역에 공유하지 않으면 그게 과연 공유냐? 저는 상업경제지 않느냐? 뒤에도 이제 그 말씀. 공유 사업이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예, 은밀히 말하는 전체를 위한, 지역을 위한, 주민을 위한 경제 구조는 아닌 것 같아.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자동에서 하고 있는 그게 예. 공유 뭐 비슷한 거죠. 그게 오히려 이제 예. 예자 시민을 위해서 맞습니다. 예. 그게 공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지. 예.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이제 좀 돈이 있으니까 예자동에 커피숍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공유해자 하면서 사용료 받고 뭐 받고 해가지고 그 돈이 우리 집에만 쓰여버리면 그게 과연 사회적 경제 개념에 맞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제 에어비앤비하고 우버 같은 경우에 창업 초기에는 잘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괜찮다 싶었어요.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어차피 기업이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기업은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수익입니다. 거기 현혹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말하면 또 좀 다른 기업들은 싫어하실 거지만 할 수 없습니다. 예. 은밀하게 저희가 저 관점에서 보기 좀 이렇게 아주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무학에서 뭐 사회공헌 활동한다. 그 다음에 삼성에서 무슨 사회공헌 활동한다. 대우에서 뭐 한다. 두산에서 뭐 한다. 전부 다 뭐 하기 위해서 이익을 조금 더 많이 내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지. 예. 그 사람들이 진짜로 이렇게 하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예. 왜? 기업은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나 우버도 처음에는 아주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수익 극대화, 기업을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 가는 걸로 갔지 그 사회 전체의 어떤 공유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서울에서 이제 이 공유경제 서밋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공유경제의 근본은 경제적 교환이 아니라 사회적 교환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테가라는 이 공유 공간을 두고 저희들이 교환해야 되는 건 뭡니까? 돈이 아니죠. 돈이 아니고 그냥 뭡니까?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경험이 지금 이런 공유 공간이 없으면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식을 나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 잡담을 나누더라도 그 속에서도 찾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고 우리가 한 공간에서 모였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교환이 이루어지면 그 사회적 교환에서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는지 검증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사업 계획이나 플랜들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런 교환이 일어나는 거지. 여기 이제 보태가 들어오게 되면 저기다가 시간당 5,000원입니다. 시간당 10,000원인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우리가 이제 CRC 만들고 이제 그 지역에 협동조합 주식 회사를 하나 만들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윤이나 돈이라는 것은 그 기업을 운영 유지하는 만큼만 벌시면 돼요. 저는 더 버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여기서 운영 유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지역 주민을 고용하게 되고 전기료 공과금 나고 세금 나가는 거 있죠. 그런 정도까지만 더 벌어도 그 정도까지만 딱 하고 나머지는 다시 다 써야 됩니다. 지역을 위해서. 다시 돌리는 구조 있죠. 예.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지역 CRC가 이번에 우리가 순이익이 100만 원 남았어요. 1000만 원 남았어요. 그거는 그 CRC가 일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예. 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죠. 1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남으면 안 되는데. 예. 다 인건비 주고 주고 다 하고 나서도 제로가 되면 제일 사업 잘한 거죠. 예. 그게 이제 또 뒤에 유형에 나오겠지만 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라. 그래서 경제적 교환보다는 사회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꾸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게 또 엉뚱하게도 공유경제가 사실은 미국하고 유럽에서요, 저 북미 위에 그에서 좀 발전됐었는데, 호주에서, 노동당에서 처음으로 이제 몇 년 전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6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좀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첫 번째가 공유하려는 주된 자산은 본인의 소유해야 한다. 그러니까 남의 걸 다시 빌려가지고 또 대여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는 좋은 급료와 노동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뭘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돈 주고 제대로 해라 그 이야기지. 그냥 좀 아니까 조금 이렇게 그런 거는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이들은 공정한 세금을 지불해야 된다. 예. 근데 여기서 조금 어감이 차이가 있는 게 외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사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세금을 지불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공정한 세금요.
예, 이게 좀 그 번외적인 이야기가 예외적인, 뭐니까 좀 빗나간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국민소득이 어떻습니까? 일본이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 삶의 질은 한국이 좋을까요? 일본이 좋을까요? 한국이 훨씬 좋습니다. 예, 그게 다 지하 경제가 한국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나 선진국들은 세원이 거의 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여러분들 알바 조금 하시고 이런 것들은 세금 안 내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근데 외국은 다 잡힙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정한 세금만 지불하게 되면 예, 훨씬 사회 전체적인 예, 안전망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5번이 중요하죠. 모두에게 접근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공유 경제를 한다면 그 공유 경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모두 진입 장벽이 없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에서 보게 될 건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규칙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운영돼야지. 한국은 좀 왜 인간적인 그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뒤로 물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나마 이런 말도 하더라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앞에 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퍼레시안에 작년이죠. 작년 이제 6월 달에 좀 재밌는 기사가 났었는데 공유 경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내용이 긴데 이건 한번 찾아 들어가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이 이제 뭐라 주장하냐면 공유라고 한다면 동네 놀이터나 공원처럼 내가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데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공재라고 하죠. 대부분. 우리가 사적 재화가 있고 공공재가 있잖아요. 공공재는 모두가 다 쓰고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밤에 가로등이 있죠. 가로등은 사실은 전기를 낭비하고 있잖아요. 사적 재화는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공공재라서 그래요. 예. 전체 시민이나 주민을 보고 어떤 사람이 언제 그 서비스를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이나 경찰이나 뭐 도로나 전기나 이런 것들은 항상 돈을 들여가지고 세팅을 해놔야 되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 거죠. 하는데 카쉐어링의 경우에 정확히 말하면 개인 또는 회사의 차량을 잠시 빌려서 쓰는 개념이죠. 예, 빌려서 써서 여기서 쉐어링은 공유가 아니라 빌려 쓰기로 번역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여 경제 있죠. 공유 경제가 아니라 대여하는 경제. 예. 그래서 카쉐어링과 함께 소위 공유 경제의 사례로 빈번하게 인용되는 에어비앤비 사업 역시 누군가에게 이미 배타적인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집 내지 공간을 빌려주는 거지 그 공간을 공유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혼돈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진짜 공유 경제를 한다 그러면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소유권이 전체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걸 공유 경제라고 활동을 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까지 공유 경제라면 그냥 뭔가 이렇게 빌려주고 뭐 하면 다 그게 공유 경제, 착한 경제라고 봤는데 그거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대여 경제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여를 한다는 건 그 뭐예요? 소유권은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잠시 빌려주고 그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죠. 그럼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했지만 본인을 위해서 그게 싹 가치가 쓰여버리죠. 다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조금 같이 고민을 갖다 나중에 해주시면 좋겠다. 예. 그래서 뭐 공유경제 다른 데서 공유경제라 하면 그렇다 하시지만 진해역에서만 한 공유경제다 그래 되면 지금은 이제 보면은 이런 대여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공유 이제 하는 어떤 공적인 자산을 우리가 공유해가지고 어떤 좀 사회적 가치를 갖다가 더 올리는 그런 활동을 좀 추구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답니다. 자, 그래서 뭐 경상남도 이제 공유 정책은 소개해드리기도 참 민망합니다, 이게. 예, 아까도 10년 전에 뭐 이야기 좀 했지만, 민선 7기가 2017년도에
2018년도, 18년도죠. 예, 2018년도 6월 달에 저 김경수 지사가 되고 나서 그때 이제 도의 공유경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 저기 김 지사 앞에 홍 지사님이었잖아요. 홍 지사님 앞에 누구였습니까? 예? 홍 지사님. 김태우, 그죠? 예, 그쪽 같지 않습니까? 예. 예? 안상수는 창원시장이었고, 예, 김태우 지사 맞을 겁니다. 그 시절에 경상남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유경제가 잠시 이야기 나왔다가 싹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그러고 홍 지사 있을 때 조금 공유경제 이야기 했는데 그것도 다시 들어가 버리고요. 그냥 처음에 말씀만 좀 하다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되지를 못했던 상태인데, 김경수 지사 와서 이제 의논돼서 지사 되고 나서 1년 뒤에 딱 보시면 날짜가 근 1년 뒤에 처음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공표가 됩니다. 이제 법적 기반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지고 이제 7월 1일 날 공유경제 촉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날이 이제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18개 시군 대상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를 내고요. 이제 그날 사업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쭉 이래 시군에서 이제 공유 사업이라고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는 진짜 공유 경제인지 그냥 일반 경제인지 아니면 시군의 그 수건 사업인지 그걸 모를 정도로 진짜 사실은 조금 퀄리티가 엄청 낮았어요. 그래서 야, 이걸 과연 지원을 해줘야 돼 말아야지 좀 경론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첫 번째이기 때문에 유사하면 조금 지원을 해줘가지고 일단 홍보를 좀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뭐 포럼도 열었고요. 이제 그랬는데 두 번째 올해 초에 요 시군 지원 사업이 한번 하고 나서 올 2월 달에 또 지원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수준이 쫙 올라간 거예요. 그 사이에 공유경제에 대해서 이제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 한번 사업을 해봤는데, 이게 뭐 사업을 했는데, 이제 뭐 말씀드리면, 동네에 그 동네 목욕탕이 있죠. 마을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 목욕탕이 사실은 보일러 떼고 해야 되니까 기름값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부족하니까 공유경제다 해가지고 기름값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게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 했는데, 공동으로 쓰는 목욕탕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마을 주민들이 이 목욕탕이 잘 안 돌다가 갑자기 막 기름이 막 돌아서 계속 열어주거든요. 이 뭐지 하니까 공유경제라는 사업을 가지고 했다. 이제 홍보를 하니까 그 이제 군 지역에 있는 좀 젊은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사업 그럼 나도 하는 게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근데 아직도 앞에서 봤던 그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를 좀 더 높이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훨씬 수준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심사할 때는 조금 그래도 다들 뭐 될 것 같아 했고, 내년도 2월 달에 또 이 공모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진해에서도 아마 조금 이렇게 와주시면, 제가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와주시면 그 뒤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민 아이디어 공모가 매년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뭐 몇백만 원 단위 큰 거는 또 몇백만 원, 뭐 천만 단위까지 가기 때문에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실 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공적으로 진짜 우리가 어떤 사적인 걸 갖다가 뭐 가져와 가지고 내가 커피숍을 하니까 이걸 갖다가 뭐 빌려줬다. 그래서 공유경제 사업이니까 세금을 지원해 달라. 이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만약에 협동조합이 뭔가 만들었는데 그거 갖다가 뭐 기술을 우리 뭐라 해야 되죠? 뭐 스킬이나 안 그러면 자원을 갖다가 공유할 테니까 그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걸 좀 도와달라는 뭐 이런 것들은 확실히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좀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쪽으로 좀 확산되는 쪽으로 이 사업을 갖다 좀 해주시면 아마 좀 올라가지 않겠냐는 겁니다. 혹시 질문 아까 제가 생각할 때 마을의 특산품을 예를 들어서 어느 뭐 바닷가에 굴이 많이 난다. 그럼 그 어민들을 위해서 굴 같은 거를 해가지고 채취를 해서 뭐 파는데 그게 하는 비용이 들어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공유 경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아까 목욕탕을 예를 드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얼마나 해도 그 목욕탕에 돈 주고 들어가지고 수입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공유 아니 그러니까 많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욕탕이 동네 목욕탕이에요. 그 동네 주민들이 만든 목욕탕이에요. 개인이 하신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굴 관련된 것도 그 굴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뭔가 조직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조직이 이게 조금 이제 사회적 경제나 이런 조직이 아니면 이제 벌써부터 좀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협동조합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사회적 경제 말씀드리고 공유 경제 말씀드리고 이제 이렇게는 사실은 맛보기고 핵심은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는 형태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도 있고 뭐 마을기업 저번에 그 네 가지 유형을 보셨잖아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다음에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근데 여기서 사회적 기업은 사실은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주식회사가 사회적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유한회사가 사회적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이 마을기업도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든지 이 기업들이, 이 조직 형태가 사회적 기업으로 가시든 마을기업으로 가시든 가셔가지고 라이센스를 따셔야 돼요. 그러면 A라는 주식회사는 그냥 일반 경제라 보는데 B라는 주식회사는 사회적 기업이다 그러면 다르게 보거든요. 그 이유가 정관이 달라요. 정관이 뭔가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아예 의미는 다르다고 봐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거는 저는 협동조합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예, 모두를 위한 일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 CRC를 운영할 때 가장 적합한 모델이지 않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조금 복습을 하면요. 자꾸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될 게 사회적 경제하고 시장 경제가 뭐가 다르냐. 첫 번째 지배 구조를 보시면요. 시장 경제는 무조건 돈입니다. 시장 경제는요. 예. 내가 대주주다 그러면 밑에서 아무리 말해도 필요 없습니다. 51%만 내 거면 무조건 이깁니다.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 잘 보시면 뭔가 딜을 할 때 딱 50% 나눠가지고 플러스 한 표만 내가 더 가져가면 그 회사는 제 거예요. 한 표를 더 가져갔는데. 예, 그렇거든요. 근데 사회적 경제는 돈이 아니라 1원 1표가 아니라 1인 1표예요. 내가 아무리 출자를 많이 해본들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한 사람당 한 표를 줍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안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경험적으로 잘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얘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체 다 가가지고 회식 갔지 않습니까? 이제 이 강의 마치고 이제 회식을 갔어요. 회식을 갔는데 제가 오늘 밥값 다 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래 말하고 갔잖아요. 그래 되면 그 밥 먹는 동안에는 저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합니다. 예, 계산하기 전까지는. 왜 그렇죠? 혹시 삐져가지고 가버리면 우리가 다시 돈 내야 되거든. 예. 이게 있습니다. 뭐 동창회 가든 뭐 개몰 가든 어딜 가든 뭔가 내가 다 낼게, 내가 쏠게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한테 야, 싫은 소리 하시고 그래 이때 무조건 넘겨야 돼. 이제 그 사람이 뭔가 할 수 있게. 그게 뭡니까? 뒤에는 돈이라는 게 있죠. 예. 그게 딱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차를 타고 왔는데 차가 부딪혔는데 앞에는 사기꾼이 벤처 몰고 있고요. 뒤에는 그냥 아주 착한 사람이 조금 국산차 몰고 있습니다. 차 사고 딱 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사람 모르죠? 일단은 차가 보이죠? 예. 돈 딱 보이죠? 그러고 아파트 뭡니까? 뭐 이야기하다가 몇 평 사는데 몇 평 사는데 평수가 3자, 2자에 또 다르죠? 뭔가 이상하게, 예. 좀 그한 것 같고, 예. 사회가 그냥 돈으로 모든 걸 다 가치를 아까 봤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다 측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회적 경제는 그건 아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고, 예. 우리가 사회적 경제에서는 네가 경제적으로 돈이 많든 적든 뭐 관계없이 뭐 사람으로서 한 표를 해서 의사결정에 갈 수 있게 그 통로를 열어준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의사결정 구조가 시장경제는 수직입니다. 그리고 비민주적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위에서 회장이 해 그러면 쭉 내려오죠. 예, 아무도 반박을 못하죠. 그래서 합법적인 틀이니까 법이 보장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예전에 어땠습니까? 나가라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장이 나가라면. 그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기업, 큰 대기업 가보시면 대통령, 국회의원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 회사 회장이 절대 권력입니다. 예. 우리 회장님 말씀 딱 그래가 조례하고 할 때 털거든요. 예. 그럼 그거 지켜야지. 아이고, 뭐, 다른 사람 이야기 해봤자 통하지도 않죠. 근데 사회적 경제는 수평적입니다. 그리고 민주적이죠.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의사결정이 일반 시장 경제는 되게 빠르게 갑니다. 예. 의사결정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돼요. 하지만 사회적 경제는 옆에서 보고 있으면 복창 터집니다. 너무 더딥니다. 예. 왜? 다 수평이니까. 아까 1인 1표로 했죠. 그러니까 이게 또 좀 성격 급하신 분이 안 그러면 내가 이 지역의 유지인데 이런 사람들이 막 앞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에서는 뭐 유지라면 뭐 그래서 어쩌라고. 예.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전부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의견들 다 모아가지고 투표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경제는 아니죠. 딱 돈 있는 사람이 가자 그러면 아무리 반대가 많아도 50% 넘으면 바로 가버리는 거니까.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윤분배는 대주주한테 가는 거고 여기는 사회적 경제 균등분배 이제 사회화하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익 분배 시 돈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위를 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역 그러니까 CRC를 만들고 그리고 협동조합을 하시면서 아직까지도 컨설팅을 다니거나 이렇게 만나보고 하면 계속 협동조합 만들면서 돈 하시거든요. 예, 이해는 됩니다. 네,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차라리 돈을 갖다 계속 잘 벌고 뭐 하고 싶으시면 이 시장 경제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요. 뭔가 이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부 지원도 좀 받고 뭐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싶다 하시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나중에 다 정관이고 뭐가 제어를 하거든요. 그걸 아마 다음 주에 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가지고 이런 도구를 좀 이용해야 되겠다. 이러시면 그거는 생명력이 오래 못 간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창업하시고 지역 전체를 위한 거는 사회적 경제 하는 거를 좀 생각 좀 따로 해주시라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건데요. 주식회사, 사단법인, 협동조합 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걸 이제 보여드릴 건데 앞에서 봤던 주식회사는 주 목적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안 되면 사업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있죠. 우리 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안에 밑지고 판다 하잖아요. 예. 밑지고 안 팔죠. 예. 그 거짓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장날에 막장쯤 가가지고 떨이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것도 자기에게는 이익입니다. 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 하시는 거지. 예. 그래서 저도 김밥이나 뭐 이런 거 가끔씩 먹고 싶을 때는 마트가 문 닫을 때쯤 돼서 갑니다. 그러면 왜 라벨이 막 3개, 4개 붙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가격을 50%, 60% 다운시켜도 그 마트에서는 이익이에요. 왜? 그걸 다시 유통기한 넘겨 폐기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안 하고 내가 사주기 때문에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되는 걸 하려고 하면 주식회사. 그리고 사단법인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정말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사단법인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게 비영리법인들. 사단법인, 재단법인. 자, 이제 구체적인 건 말씀 몇 개 드려볼게요. 이게 좀 말씀이 정말 부끄러운 건데, 대학교 있죠. 대학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창원에 있는 삼성병원 있죠. 영리입니까? 비영리입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영리입니다. 법인 형태가요.
세브란스병원, 현대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부산백병원, 동아대병원, 한국은 전부 다 한국은 영리기업이 의료행위를 못해요. 그래서 전부 다 비영리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다 영리로 보이죠. 희한하죠. 사실은 영리면서 이름만 비영. 그렇죠. 예. 대학교는요. 대학교도 마찬가지. 그죠. 사립, 고등학교, 중학교, 사립학교는요. 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호주하고 외국 있지 않습니까? 저기하고 한국하고 정말 차이가 나는 게 이거거든요. 외국에서는 재단법인이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이 비영리법인이다 그러면 진짜 그 활동만 해요. 예. 그러니까 이 경계가 모호하지 않습니다. 딱 이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예를 하나 드리면 한국은 이건희 장 돌아가 있으니까 누구 할까요? 이재용 할까요? 뭐 이재용 합시다.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이제 회장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재용 이 사람이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싶으면 삼성그룹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죠? 삼성전자는 이거잖아요. 영리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회봉사 활동하면 안 됩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요. 그죠? 그래서 개인 이름으로 뭘 해야 돼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에 빌 게이츠 있죠. 빌 게이츠는 어떻게 합니까? 대주주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돈이 자기한테 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와이프와 같이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몇 조씩 봉사활동하죠. 의미 있는 일을 하죠. 딱 분리되어 있다고, 그게. 예. 근데 한국은 불이어 또 한다. 예전에 뭐 태풍 왔다 그러면 삼성 얼마, 현대 얼마 내잖아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라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게 좀 혼돈이 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학교, 병원 전부 다 영리를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다른 형태로 하고 있지만 원래는 비영리. 그래서 이 비영리들은 의미 있는 일만 하시면 돼요. 의미 있는 일.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협동조합은 뭐냐면 이게 정말 안 되지만 해야 될 겁니다.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협동조합은요. 필요성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한국에서 2012년도에 12월 1일 날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거의 10년 비슷하게 흘러오는데 아직까지도 필요성을 갖다가 좀 강제하죠. 주민들에게. 필요성을. 이 말은 뭐냐면 원래는 진짜 주민들이 생활하시다가 우리가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혼자 힘으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알아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동의 필요잖아요. 해결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주는 걸 편하게 해드릴게요. 협동조합 기본법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필요성이 해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협동조합은 해체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 필요에 의해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이제 필요가 싹 해결됐잖아요. 그럼 그 협동조합은 있을 필요가 없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아직도 이제 뭐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저희들이 필요성을 이야기한다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끝나고 계속 뭔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 필요성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주민 여러분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또 아실 거라고 보고 예,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제 모이지 않느냐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법이 좀 전에 법을 이야기 전에 협동조합은 사실은 이게 필요해야 될 그 필요성을 가장 먼저 느껴야 됩니다. 예, 그러시면 접근하는 게 달라져요. 예,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다르죠. 액션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까? 다를걸요, 아마. 예. 이게 진짜 필요한 거 하고. 예. 필요가 이 추구가 필요인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해 봤는데, 필요성이, 우리는 돈을 꼭 벌여야 되겠어. 그러면 협동조합을 하시는 게 아니고, 주식회 사러 가셔도 되죠.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필요성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지금 만약에 여자동에 같이 살고 있는데, 여자동에 어떤 뭔가
그 지역에 공통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를 갖다가 혼자서 해결하기는 힘드니까 우리가 조직체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명이서 뭉쳐서 해결하자. 예, 그런 이제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꼭 돈이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필요한 것. 그러니까 예를 하나 뭐 초기에 낭을 드리면 그 아파트에 만약에 이제 아파트에 젊은 부부가 가가지고 아기가 이제 취학 전에 아기를 갖다가 이제 교육을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되죠? 돌봄 있지 않습니까? 예. 돌봄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혼자서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어머니나 보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좀 이렇게 수소문 해보니까 그 아파트 안에 그렇게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한 집에다가 아기들을 싹 다 맡기는 거예요. 예. 그럼 돈 버는 건 관계 없잖아요. 예. 아기 어떤 그하고. 그래 되면 자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생산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만큼.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편하게 해드리는 조직을 정부에서 법적으로 마련해 드릴 테니까 그런 걸 해보셔라. 그런 이야기는. 그래서 조금 이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느끼시는지, 예, 그거는 이제 계속 이제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예. 아마 지금 진해가 그래도 경상남도 전체의 도시재생 뉴딜 지역 중에서 그때 우리가 초승달반, 반달, 보름달, 그래 했죠. 이렇게 단계별로 거쳐가는 거는 거의 유일했습니다. 유일하게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초승달, 제가 그냥 옆에서 볼 때는요, 초승달반에서는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우리가 뭐 한번 해볼래 하고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단계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된 거야? 좀 더 구체화되죠. 자꾸 그 문제가 이렇게 어떻습니까? 넓어졌다 계속 좁혀져 가잖아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만약에 뭐 보름달반에서 조금 더 나중에 좀 간다면, 예, 아예 그냥 딱 그게 하나의 점으로 모이고요. 나중에 이제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일회용으로 끝낼 거냐, 아니면 시간이 계속 소요되는 걸로 갈 거냐. 그럼 시간이 계속 소요된다 그러면 뭔가 필요하거든요. 중심차가요. 예, 그럼 뭘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갈래? 예. 그러면 또 운영이 된다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비용이나 뭐 이런 게 들잖아요. 그게 되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받으면서 하려고 잘래 이런 말까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 하죠. 예. 그런 얘기까지 쭉쭉 나오거든요. 그때 아마 이게 중에서는 이 협동조합이 그래도 가장 좋지 않겠느냐. 왜? 어떻게 됐든지 주민들이 필요에 의한 거는 한 번은 걸렸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뭐 초승달반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한 번의 필요성을 공유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적 욕구를 뭐 그렇게 해도 되죠.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통이죠. 예. 내 혼자만 욕구를 느낀 데가 필요하다 해가지고는 협동조합이 안 되죠. 법적으로 5명 이상 이제 정해놨으니까요. 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협동조합은 예. 우리가 아는 협동조합은 다 이윤을 추구하는 협동조합.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일반 그 주민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농협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농협, 축협, 수협 있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름만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분류하냐면 이 협동조합은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말하는 거는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랍니다. 두 개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농협 만들고 축협, 임협 뭐 해가지고 많지 않습니까? 새마을, 금고, 신협 전부 다 그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들이거든요. 근데 이 좀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협동조합 행사가 있거든요. 전 세계 협동조합이 있는 국가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한국이 협동조합 원수로 보면 세계 랭킹 1위야 2위입니다. 몇백만 명이거든요. 이유가 농협 때문입니다. 농협, 축협 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국의 이제 학자들이 아니 한국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데 협동조합의 나라였어 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협동조합이 뭐 미친 게 있습니까? 심지어 농민들에게 물어봐도 농협 저기 뭐 우리한테 뭐 해줬는데 그게 금융회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별로 생활이 안 닿았죠. 이름만 농협이죠. 이게 이제 영국에도 비슷하게 좀 발현됐는데 지난주 수업 때 제가
퀘벡 말고 영국에서 쿠업이라는 상표가 있는데 그게 마트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협동조합에서 하는 마트가 맞아요. 그래서 마트는 이제 상표가 COOP입니다. 예, 뭐 파란 연두색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마트마다 쿠업이라는 게 상표 자체가 이제 우리 왜 롯데마트 하듯이 그게 쿠업이에요. 예, 예,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진짜 협동조합인데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마트인 줄 압니다. 우리 농협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저기 진짜 협동조합인지 아닌지 더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이름만 쿠업으로 쓰는 협동조합으로 쓰는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무슨 말씀 드렸지? 농협 이야기 했었죠. 농협이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 사회적 경제 몇 년 전이지? 6년 14년도니까 6년 전이죠. 6년 전에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관해 가지고 이제 토론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쭉 가자고 거의 완성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그때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하려고 하면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다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농협도 끌려왔어요. 농협의 상무가 끌려온 겁니다. 그 국회 토론장에 끌려와가지고 계속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막 국회의원들하고 장관하고 뭐 저희들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인상을 쓰더니 자기한테 차례가 딱 오니까 마이크를 딱 잡더니 하는 말이 정말 자기는 불편한 자리다. 예. 여러분들은 우리 농협을 협동조합을 알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이제 딱 선을 그어주겠다. 이제부터 농협을 협동조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금융회사라고 불러달라. 자기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농협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협동조합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가 왜 협동조합이에요? 우리가 금융회사인데. 예. 웃기죠? 그러니까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 이게 한국에서 자꾸 혼돈이 되는 게 앞에서 봤던 농협 추계왔던 그런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들이 워낙 이제 저변에 깔려가지고 몇십 년 동안 협동조합 활동을 안 했지 않습니까? 사실 자기들 그것만 하는 금융회사로만 다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진짜로 협동조합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거 해야 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뭐지? 이제 그렇게 좀 오해를 하시기도 하죠. 예. 예. 조금만 쉬었다가,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질문이 뭐냐면, 사회적 경제 해가지고 우리가 마을에서 뭔가 하고 싶은데, 혹시 이제 네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착한 일만 해라, 뭐 의미 있는 일만 해라.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일을 하면서 뭐 조합, 협동조합을 만들든 사회적 기업을 만들든 뭔가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설명들이 뭐냐면 그냥 제가 지금까지 앞에 말씀드렸던 회사는 이윤이 몇 명에게 다 가는 거예요. 몇 명에게. 그러니까 그 진해에서 회사가 있지만 우리 롯데마트를 예를 들면 롯데마트는 진해에 석동에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거기서 진해 주민들이 물건을 사주시잖아요. 그러면 매일 정산을 해가지고 그 남은 수익이 진해시 시민에게 다시 돌아가는 구조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극히 일부분만 가고요. 나머지는 다 서울에 있는 롯데그룹으로 다 가요. 그래서 저녁 8시, 9시 되면 신한은행 계좌로 서울에 있는 신한은행 본점으로 다 빨리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럼 신한은행은 또 그 돈의 일부가 일본그룹이거든요. 주주가. 또 일본으로 흘러가고 막 이렇습니다. 예. 그런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협동조합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하겠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일반 경제처럼 물건 만드시고 뭐 서비스를 팔고 하는 일반 회사처럼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지금 현재만 노동자들이 있죠. 노동자분들은 우리는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고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급여하고 다 줍니다. 급여 주고 거기 이사장 그다음에 있는 분들은 다 어떻게든지 그걸 내부적으로 정하시면 돼요. 돈을 싹 다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제 이야기는 그 이유는 안 남겨도 된다. 그 이유는 벌써
그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경제적인 걸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벌써 지역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안 남기고 유지만 해도 주민들이 혜택을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걸 하면서 그게 더 지역을 위해서 좋은 뜻 있는 일이 된다면 주민들도 소득을 가져가시고 또 지역에서 해결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시장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했든지.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게 이제 예. 대량 개선 자금을 그냥 투입할 게 아니고 전통시장을 협동조합처럼 운영하면 그래도 되는 거죠. 전통시장에 예. 참여한 사람들 예. 자, 그러니까 이 사회적 경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 수익을 분배할 때, 예, 수익을 분배할 때 자본보다 즉 내가 이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노동자를 갖다 고용해가지고 그 수익이나 돈을 갖다 내가 그냥 다 가지고 갈래.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람을 뽑을 때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보다는 외부에서라도 능력만 되면 무조건 데리고 와서 써버려요. 그죠? 지역 주민들은 별 상관 안 한다고요. 당신들이 진에 살든 여자에 살든 관계없어. 그냥 내가 여자의 사업체만 일단 뿐이지 내가 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마산에서도 데리고 오고 서울에서도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쫙 짜낸단 말입니다. 그래 돈 나오면 그거 듣고 나는 내 혼자 잘 살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역에서 하는 거는 그런 형식은 아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지만 하면 아니에요. 돈 많이 벌면 벌수록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지금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되면 되게 조금 한번 영세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돈에 있는 사회적 기업 중에 매출액이 20억, 30억 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네, 뭐 5억, 10억도 많고요. 네. 그리고 수익도 많이 남깁니다. 그런데 수익을 남기면 순이익을 남기면 사회적 기업 정관에 일반 회사 정관에는 없는 게 사회적 기업 정관인데 뭐냐면 수익의 3분의 1을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걸 정관으로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벌어 남았잖아요. 비용 제할 거 다 제하고 100만 원 남으면 최소한 60에서 70만 원은 지역사회를 위해 가지고 돈을 다시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안 들어오신 분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하는 게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제도적으로나 뭐나 지원해 준 게 많기 때문에 좋다는 거고 앞에서 말한 농협, 초기업, 수협은 뭡니까? 형태만 이런 거였지 실제 운영은 일반 기업하고 똑같이 하더라는 금융회사 똑같이 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그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퀴즈를 냅니다. 다 알죠? 모르시면 안 됩니다. 예. 슈퍼맨이고 스파이더맨이고 배트맨인데 이 세 놈이 지구 지키다가 각자 지구 지키다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야, 우리 힘을 합해 가지고 지키자. 예. 그래 가지고 힘을 합해 가지고 뭘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래서 법인 등록을 하려고 우리 이제 회사 하나 차려서 하자. 그러면 이 세 명이 법인 등록을 하려고 하면 주식회사 협동조합 앞에서 봤던 사단법인 3개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럼 어느 게 맞을까요? 네, 땡입니다. 다 모든 강의 가면 99%가 앞에 협동조합 얘기를 제가 막 해놓으니까 협동조합인데 땡입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잖아요. 아, 슈퍼맨이 일해주고 나서 자, 이제 제가 1시간 출장비 얼마입니다 하고 돈 이야기 안 하죠. 그죠? 예, 이 애들은 그냥 공짜잖아요.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해서 사단법인으로 만드는 게 맞고. 자, 그렇고, 여기 컷이 2개 더 있는데 없어져 버렸네요. 예. 그리고 이제 뒤에는 지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한데. 이건 사단법인이고, 주식회사는 뭐냐면, 얘가 뭐냐면, 농촌 있죠. 농촌에 그 바닷가 근처에 있는 농촌인데 거기서 가뭄이 계속 많이 와가지고 이제 담수 시설 있잖아요. 바닷물을 담수하는 거 있죠. 그 시설을 갖다가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유형이 맞을까요? 하는 게 문제였는데 그거는 저기 주식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자본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뭐가 맞느냐면 주식회사가 맞아요. 주식을 이제 발행시켜서 대규모 자본을 유치해야 되는 거고 협동조합의 예는 뭐였냐면
그 지역을 위해 가지고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얘는 이제 협동조합이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각 그 조직 형태마다 고유의 추구하는 바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을 하는 거를 굳이 이제 필요성을 조금 뭐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 뉴딜이 이게 영원히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뭐 협동조합 안 해도 솔직히 관계 없어요. 왜? 관에서 계속 지원이 올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냥 주민협의체 잘 만드셔가지고 운영하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한시적인 거죠. 2023년입니까? 그때 되면 끝납니다. 그럼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어떠한 정부 지원이 없을 때, 직접적인 지원이 없을 때, 그러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럼 뭔가 계속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필요는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뉴딜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필요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이제 앞으로 지난주로 돌아갑니다. 그냥 주식회사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요? 되죠. 하려고 하면요. 근데 주식회사하고 일반 회사 상점들 형식으로 만드니까 어떻습니까? 돈 될 때는 와 하지만 조금 어려워지니까 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형태는 벌써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그 영리 기업 관점으로 지역 개발하는 걸 보게 된다면, 그러면 또 지금 조금 이제 돈 들어올 때 일반에서 만들어 가지고 좀 하다가 지원 끝나도 조금 뭐 연계사업 있을 때는 돈이 되거든요. 근데 표현이 좀 거칠지만, 그랬다가 언제 지원이 거의 다 끊기고 아무것도 없다 싶으면, 나 몰라, 이제 그 파산해. 그리고 또 도망가 버리면. 한 번 했는데 또 다니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사회적 경제라는 돈이 아닌 뭔가 지역 고유에 뭔가 있는 걸 가지고 크게 이제 제가 자꾸 돈을 갖다가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돈 벌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면 순이익에 집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적자만 안 보는 상태까지만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충분히 그는 의미가 있다. 예. 고초에 가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협동조합 이야기를 이제 좀 드릴 건데,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들이 전부 다 협동조합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잘 몰랐던 부분인데, 사실은 서울우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낙농협동조합이 만드는 우유입니다. 우리나라 우유시장 있죠? 가격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거는 서울우유입니다. 서울우유에서 가격 내릴게 그러면 다른 데 다 따라 내려야 돼요. 왜? 서울우유가 그 젖소 키우신 분들 있죠? 그 협동조합이 만든 회사거든요. 네, 그렇고, 이는 메시 아시죠? 잘 모르실 수 있겠네. 예.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FC 바르셀로나의 바르셀로나 스페인의 동부 쪽에 있는 도시 자체가 이 구단을 갖다가 조합원들이 다 시민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 2012년도 12월 달에 일반 협동조합 개헌법 됐을 때 13년에 부산에서 롯데자이언츠를 부산 시민들이 사자. 그때 진짜 갈 뻔했습니다. 값도 쌌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바르셀로나처럼 우리가 시민들이 운영하자. 예,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막 가다가 중간에 탁 나가버렸는데, 예,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창원으로 치면 NC 다이노스 있죠. 예, 저기 지금 뭐 아까 NC 소프트가 하는 기업이 모기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100만 우리 시민들이 다 출자해가지고 만 원씩 2만 원씩 내가지고 NC 구단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내 거니까. 우리 선수들 이뻐 죽겠고, 하여튼 내가 그게 잘 되면 나한테 뭔가 오기 때문에 자,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버거킹도 그렇고요. 새마을공고는 뭐 다 잘 아실 거고, 선키스도 오렌지, 예, 조합들 하고, 이제 제프리카 골드 키위 있죠. 이게 뉴질랜드. 예, 이거는 정부에서 아예 주도로 만든 겁니다. 예. 키위 가격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좀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 AP라는 이제 연합통신 이것도 협동조합, 그러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협동조합이요. 주위에 둘러보시면 규모가 큰 것도 많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나중에 뭐 또 기회가 된다면 협동조합으로 기업화라는 또 강좌명이 있거든요. 예, 그건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협동조합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예. 엄청나게,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퀘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산학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CEO 연봉이 한 300억 됩니다. 협동조합이 CEO에게 주는 연봉이 한 300억 정도 돼요. 미국의 북미에 있는 그 나이키 있죠. 그 회장을 갖다가 초빙해가지고 CEO로 영입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진 것도 있죠. 예. 작은 것도 작지만 큰 거는 또 엄청나게 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의 정의를 보시면 좋은 말은 다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 좋은 말은 다 있고, 이 좋은 말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조금 사람이 빗나간다든지 뭘 할 때 누굴 찾죠? 하느님 찾고 부처님 찾고 찾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말을 안 해주니까 우리 뭘 보고 합니까? 성경이나 불경이나 그걸 보는 게 기준이잖아. 도덕적인.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딱 놓고 어떻습니까? 제가 행동하는 거를 계속 비교하잖아요. 그것처럼 협동조합도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게 아니에요. 혼자 게 아닙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은 어떻게? 민주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민주적이라는 것도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 아마 저희가 CRC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회의할 때 그때부터 바로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저는 고기를 끄떡합니다. 저는 아주 가식적이다. 예. 전부 다 속마음을 다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가지고 계속 부딪혀야 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자꾸 틀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체, 수단은 아까 사업체는 돈을 벌어야 되죠. 예. 그걸 통해 가지고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하겠죠. 우리는 충무 도시재생 뉴딜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거냐. 거기에 문화도 들어갈 거고 경제 들어갈 거고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고 주체는 자발적으로 결성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아직 힘들죠. 예, 관주도고 이런 주도가 있는데 처음은 이렇게 조금 외부가 이렇게 결합되어 가더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외부는 밀어내야 됩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 지금 구암하고 저희 충무하고 소계하고 뉴딜 지역 선정된 데하고 이후에 선정될 곳은 주민협의체 있죠. 주민협의체에 제가 저희 이제 본센터에서 권고안을 어떻게 냈냐면, 순수하게 주민들만 협의체에 들어오시게 해라. 예. 그러니까 시의원들, 도의원들, 그 다음에 기관장들, 이런 분들은 협의체에다가 넣지 말고 그분들은 고문이나 자문 역할로 빼고 주민협의체는 순수하게 주민들로만 들어오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나중에 저는 어떻게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민들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속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주민협의체는 좀 이따 없어져야 됩니다. 협동조합으로 우리가 또 나중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래가면 그쪽으로 다 옮겨 타셔야 돼요. 예. 할 때 주민들이 계속 이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연습이 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 그런 자리에 딱 앉게 되면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누가 딱 이야기해버리면 일반 주민들은 사실 말 잘 못하십니다. 딱 그냥 이게 주눅이 들거든요. 그게 딱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맨 초기에는 할 수 없이 그렇게 조금 외부에서 오시는, 외부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숙기에 이르면 주민들이 치고 받든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계속 합의를 해가는 과정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게 올바른 방향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갈 때는 주민들로서 가는 거지 언제까지 그 사람들하고 도움을 갖다가 하고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주민들이 딸려가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 들으시면 아주 기분 나쁠 수 있죠. 아니, 네가 뭔데 막 이래 뭐 하냐 하는데 원래 순수한 마음은 이런 걸 갖다가 하시려고 하면 이 과정에서 그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 그런 이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정을이 있죠. 아시죠? 네. 이 노마가 한 이 정도 됩니다. 크기가 진짜 손바닥 이 정도 되는데 이
정어리가 외부에서 공격이 딱 들어오면 이렇게 변해요. 예, 중심을 향해 가지고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이렇게 회전하면서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천적인 상어나 이들이 커 보이기 때문에 접근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흩어져 있으면 바로 포식자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전 미물도 다음 페이지 나오는 기러기도 그렇지만 미물도 협동하면 어떻게 된다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협동하는 게 가장 힘든 게 사람이죠. 예, 진짜입니다. 예. 미국에서요, 사회학 학자들이 실험을 하나 했는데, 오솔길 있지 않습니까? 오솔길 있죠. 오솔길에다가 함정을 하나 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오솔길이라 치고 지금 카메라 있는 데쯤에 함정을 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관찰 카메라를 딱 다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한 번씩은 다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똑같은 위치에다가 또 함정을 팠습니다. 동물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여기까지 가다가 싹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사람만 또 빠집니다. 왜 빠지죠? 설마 또 있겠냐? 예. 그래서 계속해서 또 팠거든요. 7번인가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상하죠? 예. 사람은 일단 자기가 설정하고 자기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예, 딱, 그걸 갖다 안 부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 조금 더 완화시키면, 예, 뭔가 좋은데,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기러기입니다. 이제 지금쯤 내려오죠. 이제 시베리아 겨울하면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기러기들이 이 V자로 비행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맨 앞에 있죠. 요 대장 있지 않습니까? 대장이 이렇게 날개짓을 하게 되면 뒤에 소용돌이가 생긴대요. 와류라고. 날개짓을 하게 되면 뒤에 이제 소용돌이가 생기는, 이 소용돌이가 생기면 뒤편에 있는 물고기 할 뻔했다. 새들이 어느 정도 그냥 뜬답니다. 7번, 10번 저을 거를, 네, 3, 4번만 저어도 그냥 몸이 뜬대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리더가 한 명만 희생만 하면 뒤에가 편한 거예요. 자, 그런데 혼자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예, 다 교환해 준다. 계속 교대로. 그래서 집단 전체가 몇천 킬로를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혼자보다 70% 더 멀리 비행하고요. 예. 또 이래 크니까 천적들이 보고 우해 못 오고요. 신기하죠, 그죠? 예. 우리가 협동조합 만들면 맨 앞에 리더를 내가 보통 이사장이라 하거든요. 그죠? 근데 한국은 어쩝니까? 이게 표현이 좀 한국이라 좀 그렇지만 리더가 딱 앞에 나서면 일단 그 사람은, 예, 참 힘듭니다. 예. 하고제비 있죠. 원래는 지역이 발전하려고 하면 하고제비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 하고제비가 뭔가를 다 이루어내거든요. 예. 그래서 좀 한국 사람도 워낙 점잖기 때문에 하고제비는 딱 모난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입으로 그냥 정을 때려버리죠. 뒷담화 엄청 까고 뭐 잘났네 어쩌네 아주 그냥 마음을 갖다 그냥 그죠? 상처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즉 리더를 알아주고 같이 가고 뭔가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돼요. 예. 그러면 결국은 어떻더라?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게 협동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지금 이론적으로만 이렇죠. 예, 실제로 해보시면 힘들어요. 저도 4년 전에 사회적 협동조합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막 가끔씩 막 속상할 때 엄청 많습니다. 예. 이게 민주적이다 그러니까 그냥 막 대놓고 그냥 막, 예, 막 이러려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수평적이다 그러니까 오늘 야구하고 똑같네. 우리 뭐 그거 가지고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반말하는 그 타임 있잖아요. 야자 타임. 비슷하게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지키면서 이제 민주적으로 수평적으로, 예, 이렇게 운영하는 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진짜 힘듭니다. 예. 그러고 협동조합을 하시게 되면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교육대 이때 많이 쓰는 단어가 틀린 게 아니라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람은 딱 이야기하고 자기 의견하고 다르면 틀렸다고 봐줘요.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네, 틀렸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의견이 다른 거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같이 맞춰가면 돼요. 예. 근데 주식회사나 이런 데서는 어때요? 조율을 안 하죠. 왜? 내가 맨 위이기 때문에. 조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회의하면 결론이 안 나요. 당연히 안 납니다. 예. 근데 초반에는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게 학습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 올수록 어떻게 돼요? 그 과정들이 시간이 계속 단축되죠. 예. 그 스페인에 학교 협동조합들이 많거든요. 학교가 이제 협동조합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에 정기총회를 한번 하면요. 그 우리 한국으로 치면 대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대강당에 한 2,000명 정도가 모입니다. 2,000명 정도가 모이는데 이런 색종이 큰 거를 갖다가 5장을 줘요. 입구에서. 빨간색 뭐래 줘가지고 하는데 보통 그 총회가 시작이 점심 먹고 나서 오후 한 1시쯤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 올해 이제 그 제가 그 여태서 참관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업적으로 와달래가지고 가서 봐가지고 제가 경험을 한 거는 다음날 새벽 4시까지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론이 안 나가지고 또 5시, 4시에 파하고 아침 먹고 잠시 눈 붙이고 11시부터 또 하자 해가지고 총 협동조합 총회를 갖다가 총 했던 게 그때 30몇 시간을 했을 겁니다. 한 안건 하나마다 전부 다 듭니다. 그거 다 헤아리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같으면 미치죠. 왜? 와, 막 우리 같으면 왜 빨리 카카오 투표하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다 할 줄 아는데도. 예, 다 수기로 세고요. 그리고 반대 의견하면 전부 다 들어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잖아요. 아무도 반대가 없어요. 장시간 토론하고 다 들어보고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결론 딱 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 쉽잖아요. 이게 아닌데 나는 당연히 싫죠. 그렇지만 전체가 그렇게 토론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거를 따라주는 게 민주적이잖아요. 그건 이제 연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하시게 되면 그런 과정들이 많이 발생되고 좀 불편하신 분도 있고요. 언짢으신 분도 있고요. 다 그런데 지금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 좀 어르신들 앞에서 어르신들 표현도 좀 그렇지만 성인들 앞에서 하시면 성장통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다 겪었던 사춘기나 이런 성장통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협동조합에서는 또 한 번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조합원들이 더 좀 결속력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죠. 예. 좀 계속 갑니다. 네, 앞부분에 한 20분 네,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다 안 되는 거는 다음 시간으로 좀 넘길게요. 예. 예? 빨리 하면 또 좀 그게 있어요. 아직 수업이 2번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천천히라도 좀 더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래 가려고요. 예. 아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너무 저 혼자만 이야기 많이 했나 싶어가지고 조금 그게 했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협동조합, 아까 그 연도를 계속 몇 번 말씀드렸는데 2012년 12월 1일 날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걸 왜 만들었냐면 그 전까지는 일반 시민들이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법인이나 형태를 조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말 하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고 이런 게 있어도 관이나 이런 데서 뭔가 하려고 하면 개인에게는 뭘 안 줍니다. 그죠? 항상 뭔가 법인을 만들어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법인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회사, 안 그러면 뭐 유한회사 하든지 영리로 하든지 안 그러면 사단법인회가 비영리 하잖아요. 근데 사단법인이 만들기가 진짜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경남도청에다가 비영리 사단법인 하나 신청해가지고 허가 받는데 뭐 4개월, 5개월 그러고 공무원이 그 담당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또 받고 그게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좀 표준화되는 게 없었거든요. 네, 그러고 실제로 법인의 그 출자금도 장구정명을 1,000만을 떼와라. 뭐 어떻게 해라. 그래서 온갖 편법이 다 동원되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왜 주민들이 해결하고 싶고 뭔가 하는 것 같다가 법인 만들어서 결속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데 왜 국가가 안 도와주느냐.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협동조합을 하긴 하는데 앞에서 봤던 농협이나 축협이나 아까 특별법, 개별법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일반법에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그냥 일반인들이 자 이렇게 5명 이상만 모여가지고 법인을 이제 한다고 내면 그걸 갖다가 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주민들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가 좀 깔아주자.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일반 협동조합 설립입니다. 예. 그래서 이 협동조합은 뭐 설립하면 뭐 효과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효과들은 나중에 이제 좀 그 뒤에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예, 요 목적의는 좀 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일단, 예, 요거부터 먼저 하고 다시 좀 들어올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이 협동조합은 유형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유형이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사업자 또는 생산자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유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만드실 때. 근데 가장 많이 만드시는 유형이 이 사업자, 생산자 협동조합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많은 게요. 예. 많은 게. 그리고 요즘 많은 게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우리가 매출을, 이 협동조합이 1년 동안 일해가지고 매출을 100원 발생시켰어요. 그래서 비용, 급여 주고 뭐 세금 내고 쫙 다 하고 나니까 25원이 남았습니다. 돈이 25원 남은 거예요. 그럼 이 25원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협동조합 유형이 나눠져요. 근데 상법상 회사는 그냥 주주에게 다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아니잖아요. 이 상법상 회사는. 그래서 가는 구조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입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볼 건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입니다. 그러니까 영리 활동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25원을 그냥 또 서비스를 위해서 다 소비해버립니다. 예,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배당이라는 게 없어요. 배당요. 아예 못하게 합니다. 원천적으로 법으로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봉사만, 그러니까 흔한 말로 봉사만 해라. 예. 그래서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이제 공문들이 내려오기 시작할 건데 지금 아마 다음 달에 공문 내려온 거 충분히 해당 안 되는데 밀양하고 몇 군데는 2021년도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끝나는 지역은 무조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으라고 공문이 내려올 겁니다. 이제 충분히 2년 뒤에 공문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하나씩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충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뉴딜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협의체 있죠. 이 주민협의체가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다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는 없어지고. 예. 그래서 이는 순수하게 그냥 봉사하는, 유지관리하는 것만 하고. 우리가 이제 CRC다 이런 거는 지역관리회사는 그냥 일반 협동조합. 예. 다른 겁니다. 형태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일반 협동조합을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만들 거냐, 사업자로 만들 거냐, 직원이냐, 다중이가 있는데 가장 뭐 초반에는 사업자 협동조합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직원 협동조합입니다. 이제 좀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25원을 소비자 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구매 있죠. 공동구매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25원을 갖다 어떻게 하냐면 물건 살 때 돈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25원을 써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죠? 그 생협 한살림하고 아이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처음에 물건 사러 가면 조합원 가입하라 하죠. 그래 조합비 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때마다 영수증 자세히 보시면 이용고 배당이래 가지고 판매 실적이 자기가 소비할 때마다 나오잖아요. 예, 그럼 나중에 그 배당해 주거든요.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보다는 싸게.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진해 여자가 소비자 협동조합 형태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개가 만들어져도 되니까요. 소비자 협동 만들어집시다 해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진해 충북 유딜에 있는 주민들 딱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집에 매월 생수를 갖다가 500ml짜리 생수를 5개씩은 소비를 하세요. 근데 지금 각자가 사 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거예요. 생수 협동조합. 그래 되면 1000명이면 한 번에 대량 구매하는 개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협동조합이 대신 구매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 500원에 500ml에 500원 하는 거를 야 우리 씨 10,000병 사줄 테니까 350원 해줘. 좋죠? 네, 오케이. 그러면 싹 내려가죠. 그 이야기예요. 예. 그럼 사업자, 생산자는 반대입니다. 생산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합니다. 앞에서 봤던 선키스트하고 제스퍼리하고 키위하고 있죠. 그게는 생산자 협동조합이에요. 농민들. 예를 들면. 그분들 어떻게 해요? 농산물 가격을 이왕이면 높게 받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예를 들면.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면 지금 배추 김장할 때 중간 도매상이 밭대기로 개별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5명이 배추 농사 짓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물어봐요. 예, 천폭이 얼마? 그러다 뭐 각자 알아서 사는 대로 팔잖아요. 근데 그래 하다 보면 가격을 갖다가 중간 도매상이 키를 지거든요. 내가 안 사주면, 우리는 팔 창구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 모르게 우리가 다 뭉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사러 오면, 우리 협동조합에 가라 해라. 그럼 당황하죠. 그게 선키스트 그 오렌지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집도 갔더니 작년까지는 팔아줬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협동조합에 가라는 거예요. 하면서 다 돌았는데 안 와요. 결국 이제 우리 협동조합한테 오겠죠. 이사장한테. 그래서 이사장이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이사장이 야, 우리 전에는 한 포기당 100원 했는데 야, 도저히 안 되겠어. 120원 아니면 우리 안 팔 거야. 어쩔 수 없이 사갑니다. 그 이제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장점이 있죠. 이 남은 돈을 가지고 그런 활동에 쓰고 이제 그렇게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이 직원협동조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자 협동조합을 하든 소비자 협동조합을 하는데 그 조합원이 그 회사의 직원인 거예요. 조합원이 직원이에요. 다른 말로 직원이 사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사장, 그 이사장이나 대표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내가 다 주인이기 때문에. 예. 알아서 합니다. 그죠? 그게 완벽히 수평적입니다. 예. 이사장도 직원이고, 조합원도 직원이고, 대리도 직원이고, 상도 직원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직원협동조합이 또 까먹어버렸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자꾸 까먹어서. 예, 2013년도에, 서울에 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협동조합이 하나 있는데, 직원협동조합이거든요. 한데, 직원이 그 협동조합에 가입하려면 조합비를 내야 되잖아요. 조합비가 3천만 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예, 3천만 원 정도예요. 3천만 원 조합비를 내면 직원협동 돼요. 근데 3천만 원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향후에 받게 될 보너스나 이런 것들을 다 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퀘벡에서도 그랬거든요. 조합원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네가 한 달에 몇 시간씩 일해라. 그러면 그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해줘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조합비가 그 정도 되니까 진짜 죽자 살자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지역 협동조합 만들자 하고 우리 일반 협동조합 만들자 했을 때 일반 주민들한테 조합비 얼마 내실 거예요 물어보면 거의 다 맥시멈이 10만 원입니다. 그 이상 내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예. 근데 우리 지금 한 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 내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가지고 컴퓨터도 못 삽니다. 예. 그리고 협동조합의 출자금이 자본금이거든요.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협동조합을 아직 못 믿겠다는 게 등기부등본을 떼면 자본금이 1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제 이게 높아지겠죠, 그런 금액이. 그런데 100만 원, 200만 원이 올라가 버리면 주민들 전부 다 오유 그럽니다. 진짜 이게 딜레마예요. 예. 제가 지금 협동조합 조합으로 꽤 많이 가입돼 있는데 제가 출자를 가장 많이 한 게 지금 35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한자에. 예. 그 협동조합은 계속 관심이 가요. 예. 그런데 10만 원짜리는 진짜 많습니다, 저도. 10만 원은 사실은 별 관심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는 잘 몰라요. 예. 제가 지금 협동조합에 조합비 낸 게 거의 뭐 자동차 한 대 값 됩니다. 예. 이래 내고 저래 내다 보니까. 근데 기억이 나는 거는, 그러니까 10만 원 한 거는 전부 다 그냥 막 이렇게 뭐 기부하듯이.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 소속감이 많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나중에 출자금 부분만은 현실화 시키셔야 돼요. 예. 이게 바탕이 안 돼버리면, 진짜 동력이 나중에 아시지만 뒤에 팍 떨어져 버립니다. 즉, 우리가 지역지주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막 이렇게 뭐 용역도 따오고 모두 사업도 따와갈 때는 안 보이거든요, 그게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 항상 정점을 상승만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한 번 하락할 때도 있고 그냥 비수기도 있잖아요. 그때는 조합비 가지고 견뎌야 되는데 뭐 견딜 수가 있으면 뭐 100만 원이면 뭐 그거 어디 뭐 쓸 수도 없으니까. 예. 그런 거는 이제 조금 계속 이제 다듬어 나가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뭐 직원협동조합이 가장 좀 이상적인 협동조합이고, 마지막으로 다중이익 관계자 협동조합은 이 전부 다 하고 싶다. 사회적 협동조합 빼고, 예. 우리는 소비자, 사업자, 직원 다 뭐 여러 형태로 좀 믹싱해서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답이 없는 건데 그냥 2개 이상만 걸치면 다중이익 관계자다. 예. 그런데 이건 사실은 그래 많이 없고요. 직원도 한국 사회에 많이 없습니다. 가장 많은 게 생산자 협동조합, 그 다음에 소비자, 이제 두 가지 형태가.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생산자 협동조합이 뭐 진해 가서 어촌 같은 어촌계 있죠. 예, 그게 딱 그냥 생산자 협동조합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유형은 이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협동조합에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뭘 해드리려고 하냐면, 이 파워포인트 반을 딱 갈라가지고요, 일반 협동조합 만드는 신청서 전체를 갖다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신청서. 협동조합은 이제 우리가 만들면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각 시군구에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그러니까 허가가 아니라 그냥 승인만 해주는데, 이 신청서를 다음 주 왜 보냐면, 신청서에 뭐가 들어가냐면 정관이 들어가고요, 사업계획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관과 사업계획서 내용을 가지고 협동조합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중효과가 있죠. 이런 서류가 있으니까 미리 봐주십시오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관이 보통 한 60몇 조에서 70몇 조로 되거든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근데 그 정관을 갖다가 중요한 것들을 짚어가면서 협동조합에서는 이런 것들은 꼭 아셔야 된다는 걸 사항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 놓고 그 정관의 포맷은 센터에 있습니다. 예. 우리 함한경 팀장님이 심화과정까지 거치셨고요. 그래서 그 준 전문가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함한경 팀장님한테 나중에 이런 것 좀 여쭤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일반 협동조합이 조금 빨리 끝나면 사회적 협동조합 정관까지 다 준비해 올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정관들을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임원 명부, 출자자 명부, 사업계획서, 거기 보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뭐 5명 이상이 된다, 뭐가 해야 된다는 게 있죠. 그것들을 그냥 실질적으로 보면서 말씀드리려고요. 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또 다음 주 되면 기억하실지 좀 의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게 제가 4번이죠. 예, 4번이면 지금 첫 번째가 두 번째 강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부 다 센터에다가 다 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단톡방에서 공유를 하시면 그냥 다 가져가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는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요것만 하고 좀 마칠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어떻게 만들고 우리가 신청서 나중에 만들고 할 때 뭐가 되는지는 싹 한번 보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데 저희들이 이 7가지 원칙 중에 전부 다 좋은 말 중에 좋은 말인데 이 7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5번입니다. 5번이요. 5번을 1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게 아니고요. 5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5번이 뭡니까? 읽어보시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이라 하죠. 예.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교육, 훈련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시면요. 일정하게 계속 정기적인 교육을 하셔야 돼요. 교육을요. 이 교육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죠? 협동조합에 관련된 법 공부도 해야 되고요. 마케팅 공부도 해야 되고요. 계속 해야 돼요. 저기 뭐냐면 협동조합은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의사결정을 누가 합니까? 이사장 혼자 합니까? 조합원 전체가 합니까? 조합원 전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 꼭 이렇게 막 강의실에서 뭐 이렇게 강사 초빙해서 안 해도 되고요. 우리 그냥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조합원들끼리 자꾸 부딪힙니다. 사람은 만나봐야 성격도 알고 해봐야 모두 알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 교육 훈련하고 정보 제공은 이사회, 협동조합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이사회하고 다 기능을 설명드릴 건데 협동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이 보여달라고 하면 모든 정보를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숨기면 안 돼요. 회계장부든 뭐든 전부 다 오픈되게 됩니다. 외부에 오픈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원한테는 무조건 보여줘야 됩니다. 숨기면 안 됩니다. 일반 주식회사와 다르죠? 일반 주식회사가 사원이 회계과 가가지고 우리 그 장부 좀 보고 싶은데 한번 보여줍니까? 절대 안 보여주잖아요. 기업 비밀 하잖아요. 근데 협동조합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조합원끼리는 싹 다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협동조합이 지금 적자인지 흑자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만 어떻게 돼요? 다음에 사업계획 세울 때나 의사결정할 때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회계장부를 보고 싶은데 잘 못 보죠. 지금 혹시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앞에 딱 내놓고 판단하실 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교육 훈련을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뭐 강사를 초빙하든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CRC나 마을관리사직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 지원이 2023년도에 끝나면 최소한 올해에는 미리 형태라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정부 지원이 있을 때 요 교육 프로그램을 센터에다가 야 이것 좀 열어주라 요구하셔가지고 최대한 지식을 많이 돈 안 들 때 축적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나중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조금씩 내게 됩니다. 모든 게 끝나면. 예. 안 그러면 뭐 진짜 뭐 착한 사람이 오면 공짜로 강의해 주겠죠. 예. 근데 그게 영원하진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나쁩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그게 있거든요. 제가 제 기준에 사회봉사 하는 게 이제 한 가지씩은 딱 정해놓고 하는데
1년에 한 기간은 공짜로 해드립니다. 이건 이제 저도 그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교수고 뭐 이러면서 받는 게 많아가지고 저는 제 나름대로 형태로 이제 예, 제가 기부하는 거 말고 제가 이제 이 그 지식을 이제 그 공유하는데 그래서 뭐 어떤 데는 양산에 그때 한 2년 전에는 한 2달 하면 될 줄 알았는데 7개월 정도 매주 금요일에 저녁마다 갔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오해했습니다. 예, 매주 교육 간다니까 와, 저 교육 가면 저기 돈이 얼만데 근데 뭐 자꾸 돈을 쓰거든요. 왜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무상으로 교육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가까이 있으니까 한 분기는 모르겠지만 한번 반년 넘어가고 이러면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이제 설립되시면 예, 그러시면 되고 이제 이것과 중요한 게 뭐 이런 건 다 똑같은 건데요. 6번도 의외로 중요합니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력. 예. 현재 한국이나 경상남도나 창원시나 사회적 경제 기업 간의 네트워크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느슨해요. 그래서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예,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서로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예. 한 예로, 여러분들 우리 바로 여기 올라오면 여자 있죠? 여자의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신청 내놨지 않습니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정보가 없잖아요. 예.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지역 그 CRC를 만들고 협동조합 조직을 하잖아요. 그래 되면 우리 반경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이 계속 연석회의를 통해 가지고 서로가 뭐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네트워크가 굳건하게 돼야 일반 시장 경제하고 대응이 됩니다. 예. 우리는 항상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계격파로 해가지고 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예.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사업계획서 보시면 1, 2, 3번 말고 4, 5, 6번은 교육과 협동과 지역사회 기회에 대한 사업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정부에서 이 사업은 꼭 해라고 명시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뭐 이런 내용들은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예, 샘플을 놓고 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오늘 한 이 정도까지 하고요. 예,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예, 혹시 거기서는 예. 예. 가장 그 좋아하는 이스라엘 기부처하고 지금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거 차이점. 뭐 차이점은 크게 없죠. 그러니까 키부츠 같은 경우에는 이 협동조합이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공동체 사회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협동조합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사업별로 필요한 사업별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가지고 하나씩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협동조합들이 그 세포라 하죠. 세포들이 이제 모이면 키부츠 같은 공동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예.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기부 같은 네, 그런데 협동조합을 한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으로 가시든 마을기업으로 가시든 안 그러면 뭐 도시재생 이렇게 사업을 하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가능한 것들은 할 수 있는 건 하시는 거고요. 예. 협동조합만 딱 설립했으니까 뭐 재정 지원을 해줄게. 그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뭔가 만드시는 걸 갖다가 편의를 봐드릴 테니까 그거 만드는 거는 편하게 하시고 그 만드는 협동조합이 향후에 하는 거는 또 다른 내용들을 찾아가 보시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중기청, 소상공인 그리고 뭐 고용노동부 이런 데서 이제 단위 사업별로 그 협동조합이 사업하는 거는 지원해 주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해에서 이 뭐 뉴딜 해가지고 협동조합을 하려면 충무협동조합을 만들잖아요. 근데 충무협동조합이
나중에 뭐 이제 마을 전방 같은 걸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 전방은 이제 그 소상공인 있죠. 진흥공단의 협동조합 지원 사업에 참여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충무협동조합이 나중에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 안 가고 마을기업 간다 그러면 행자부의 마을기업 지원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원은 하기 나름이십니다. 예. 여러 가지 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 아니 거기는 그냥 일반 법인 그 사단법인일 겁니다. 재단법인인가 사단법인일 겁니다. 예. 뭐 그런 것도요. 예. 그래서 재단법인일 겁니다. 아니면 사단법인 형태일 겁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없잖아요. 저기 배당이 없습니다. 예. 없고 참 이 말은 제가 하고 마칠게요. 일반 협동조합 강의를 할 때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사회적 협동조합 두 개 딱 비교할 때 일반 협동조합 배당은 얼마나 줍니까 하거든요. 예, 그때 제가 조금 정색을 하고 말씀드리는데 10만 원 출자하고 배당을 갖다가 뭐 5만 원 뭐 10만 원 이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10만 원을 50% 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자한 거는 생각 안 하시고, 예. 와, 배당만 하면 무조건 배당은 막 뭐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조금, 예, 빨리 망하죠. 협동조합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사업을 해야 되고 뭔가 하려고 하면 출자금부터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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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대해서 구성하자고 했는데 진짜 대단한 정말 아마도 뭐 팟빵에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예. 분명히 안 되는 거다. 예. 한살림이 한살림 협동조합입니다. 예, 예. 아이콥도 협동조합이고요. 예. 예. 그럼 오늘 이 정도 할까요? 예.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